예, 반갑습니다. 계속 고생하시죠. 냉방기 켜세요. 그러셔야죠. 네, 에어컨을. 네. 자, 예, 기출문제 풀이 해설인데요. 계속 이어서 좀 더, 기본서 조금 더 보고 가도록 하시죠. 다 놓으셨나요? 기본서에서요. 지금 앞에 보신 내용 중에서도 한두 가지 추가 설명할 거 있는데, 네, 다 그 자리 가서 보시면 되고, 기본서에, 615쪽이요. 저당권 설정 제한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건데요. 내용 보시면 다음과 같은 거죠. B1, B2 돈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A 이름으로 하고 있죠. A는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저 집과 저 땅을 B1 등에게 깨끗하게 넘겨줘야 됩니다. 깨끗하게 넘겨줘야 되는데 주택법 힘으로 누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고요? A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A가 주인이다 보니까 별별 나쁜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A는 이 B에게 깨끗하게 넘어가야 되는 이 땅, 이 집 대상으로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래도 나쁜 짓 하는 사람 생기겠죠. 그 다음에 C요, 멍한 C. 이 땅, 이 집은 깨끗하게 B한테 넘어가야죠. 그리고 해서 법의 조치를 취해놨는데 그것도 기본적인 주의 조치도 안 취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A한테 나쁜 짓 당하지 마라. 사기 당하지 마라. 그리고 해서 뭐까지 다 해놔요? 부기등기까지 다 해놨습니다. 사기 당하지 말라고 부기등기까지 다 해놨는데 세 번째요. 멍한 C요. 등기부도 안 찾아보고 A한테 사기 당했습니다. 등기부도 안 보고 사기를 당했다고요. 등기부도 안 보고 사기당하는 C까지 보호해줄 필요 있어요? 없죠. 너는 등기부도 안 보냐?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 뭐라고요? C가 A한테 사기당한 거는 이 B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무효이다. 사기당한 게 무효가 아니라 C가 이 B1, B2가 받은 이 동네 와서 아이고 나는 A한테 사기당했네. 이 B 아이들 어린이집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단지 입구에 들어 누워서요. 거기에 들어서 사기당했네 발 동동 구르면서 누워 있습니다. 아기들 못 다니게 하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놔두고 있어요. 들어다 옆으로 비켜줘야 돼. 들어다가 옆으로 돌려요. 아무튼 들어서 옆으로 치워야죠. 왜 B 단지 와서 누워 있어. 빨리 A 쫓아가. A 어디 가 있어요? 이미 필리핀 도망가 있죠. 사기치고 필리핀 도망가 있으니까 A 쫓아가. 왜 여기 와서 누워 있어? B한테 주장할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B1에게 넘어가야 될 집, 그 땅을 깨끗하게 보호하자라고 하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B1의 돈을 보호하자는 거라고요. 언제부터요? 이 개나리 단지 가장 초장 시점부터 개나리 단지 가장 막장 시점까지요. 등기법, 소유권 이전 등기 사유 발생 며칠 내 등기를 해야 돼요? 60일 내 등기를 해야죠. 가장 막장 시점까지 B의 이 돈을 깨끗하게 보호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책에 보시면 책이 615쪽이요. 네모 6번, 양괄호 1번, 반괄호 1번 원칙 사업 주제는 주택건설 사업에서 건설된 주택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그렇죠?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일, 그렇죠? 승인신청일, 괄호 주택조합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그렇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그렇죠?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행자 그 주택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그렇죠?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그렇죠? 60일까지 기간 동안 입주행자 동의 없이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안 된다. 우선 다시요. 그 대목이요. 첫째 줄 가장 초장 시점 B가 돈을 내고 있습니다. 왜? 광고 보고요. 광고는 왜요? 왜 광고가 나왔어요? 승인이 있어서 광고가 나온 거죠. 승인은 시군구가 하는 거고 시장구수 구청장 보고 나쁜 짓 하지라 말하는 게 아니라 집장사 A 나쁜 짓 하지 마라는 거니까 집장사 A가 하게 되는 가장 처음 행동이 뭐예요? 신청이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때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한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그 두째 줄의 괄호
주택조합은 설립행가 받고 2년 내 뭘 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죠. 그러니까 주택조합이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은 그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그다음 60일까지 기간 동안 다음 나쁜 짓 해서는 안 된다. 동그라미 1번 해당 주택대지의 저당권, 가등기 담보물권, 담보물권 표시요. 담보물권 설정하는 행위. 2번 해당 주택대지의 전세권, 지상권 표시요. 지상권 등기되는 임차권 설정하는 행위. 3번 해당 주택대지를 매매 증여 방법으로 처분 표시요. 처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보시죠. 나쁜 짓 하지 마라 세 가지. 그러니까 B1 땅 집을 지금 딱 깨끗하게 두 줄 이해하죠. 첫 번째 줄 집장사 A 이름으로 보존등기. 둘째 줄 그러니까 B1, B2 잔금 치렀으니까 칠 때마다 소유권 이전기 딱 두 줄 이해야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저당권 이 땅이다 저당권 설정해 놓으면 불법으로 아무튼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당권을 만약에 설정한다고 치자고요. 저당권 설정하면 C1 선순위 저당권 B1 돈 냈지만 선순위 저당권 실행 경매 들어가면 고생해서 얻은 집 마련한 집 날리게 되죠. 두 번째 지상권 C2 지상권 갖고 있으면 지상권자의 동의 없이는 땅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B1, B2 307호 날라댕길 수는 없잖아요. 지상권 설정해 주도 말고. 지금 세 번째요. 누구 돈 갖고 집을 짓는다고요? B1, B2 돈 갖고 집 짓고 있죠. 주택법에서 A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까지는 인정해 주겠는데 그걸 지가 팔아먹고 도망가요?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처분해서도 안 된다고요. 당연히 깨끗하게 넘어가야 될 거지 나쁜 짓 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그냥 깨끗하게 넘어가야 된다. 그것만 아시면 된다고요. 그 선분양으로 집 마련하신 분들 그냥 그런 어떤 상황을 떠올리면 되는 거죠. 다음 쪽 가세요. 616쪽에 제일 위에 내용 없고 양괄 2번 부기등기 반괄 1번 동그라미 1번 X 동그라미 2번 X 아시고요. 반괄 1번 X네요. 반괄 2번 부기등기 예외. 다음 사업주체가 국가 표시요. 국가 지방 표시요. 지방자산체 한국토지택공사 표시요. 공사 등 공공기관 표시요.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을 정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표시요. 그렇지 않다. 부기등기 X 부기등기 하지 않아도 된다. 공적 주체가 나쁜 짓 할 리가 없죠. 그래서 부기등기 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쪽이요. 617쪽 양괄 3번 부기등기 시기 늦은마 키오 초장 시점부터요. 초장 시점부터 막아야 되죠. 부기등기는 주택건설 대지 표시요.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표시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표시요. 승인 신청 괄호 한 줄 두 줄 내려와서 과 동시에 해야 되고 건설된 주택 표시요.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 표시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된다. 7번 보시죠. 이 B1이 받아야 될 이 땅, 이 집 깨끗하게 보호하자고요. 조금이라도 시간차 있으면 그때 별별 나쁜 짓 다 하겠죠. 가장 초장 시점부터요. 45년 전 지구 있었고 1910년 토지조사령 이 개나리 단지의 가장 초장 시점은 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때죠. 집 있어요 없어요? 집 없다고요. 선분양이죠. 여기까지는 동산, 시멘트 모래 물자글 쇠파이프 민법의 권리의 객체 물건이 되는 게 언제예요? 보존등기 있죠. 주택 부동산이 생긴 겁니다. 주택의 가장 추장 시점 언제요? 보존등기 때. B 이 땅은 이 집은 뛰어나게 깨끗하게 넘어가야 되는 거다 라고 다 써놓는다고요. 반괄 4번 부기등기의 효력 부기등기일 이후 표시요. 부기등기일 이후에 사승거고요. 해당 대지주택 양수하거나 제한물권 설정받은 경우 또는 압류가 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사선 긋고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표시요. 무효로 한다. 거기까지만요. 넌 부기등기까지 해놨는데 C 너는 등기부도 안 보냐? 보호해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무효로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반괄호 4번요. 부기등기일 이후에 해당 대주택 양수 표시요. 표시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첫째 줄이요. 양수 등 했다고요. 그 양수가 지금 뭐 한 경우예요? 양수가 지금 뭐 한 경우예요? 사기당한 경우죠. 사기당한 경우라고요. 등기관이 점심 먹고 아무리 졸린다고 하더라도 문제 풀이 때 졸진 않겠죠.
등기관이 점심 먹고 아무리 졸린다 하더라도 지금 앞에 뭐가 다 돼 있어요? 부기등기가 다 돼 있잖아요. 부기등기가 돼 있는데 시 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양수가 뭐예요? 지금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A가 C 손잡고 공사 현장에 온 거죠. 그러니까 A가 C 손잡고 공사 현장에 와서 아직 공사 중입니다. 거기다 요만한 나무젓가락 하나 갖다 놓고요. 나무젓가락에다 그러니까 C 이름 써놓은 종이딱지 하나 붙여서 땅에다 꽂아놓고 이게 네 땅이요. 이게 네 땅이요. 그러니까 빨리 돈 줘. 예. 그렇다고요. 또 C는 멍하니 등기부도 안 쳐다보고 그게 네 땅인 줄 알고 돈 줬다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필리핀 쫓아가면 되죠. 나머지 다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 장 와서요. 618쪽에 내문 7번 그러니까 공급질서 교란 행위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내용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용어만 생소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7번 보시죠. 먼저 7번 보시면 그러니까 제목은 그러니까 공급질서 그러니까 교란 금지인데 그러니까 중개업 하려면 그러니까 중개사 자격증 있어야죠. 그러니까 중개사 자격증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사고 팔 수 없죠. 사고 팔 것 같으면 왜 이 고생을 해요? 30만 장 집에서 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주민증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냥 그 얘기라고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집 받는 통장, 청약 통장, 그러니까 개똥이, 그러니까 A요. 애기들 먹을 거, 입을 거 애껴가고 애껴가면서 청약 통장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약 통장을 부어서 지금 1순위 갖고 있어요. 그걸 B가 똑딱똑딱 탱탱 놀고 있던 B요. 야, 너 1순위 통장이라며? 내가 너 그거 100만원 줄게. 그 통장 나한테 줘. 통장 사갖고 제가 가서 어디 청약하는데 이 개똥이가 A가 돈 부어서 1순위 돼 있으니까 B 내가 이걸로 집 신청할 테니까 나한테 집 줘라. 그러니까 그럼 B한테 집 줘요 안 줘요? 남의 통장 갖고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남의 통장 갖고 신청하는 게 무슨 얘기라고요? 나 3년이야 빵에 보내봐라 얘기라고요. 남의 통장은 A가 써야 되는 거지 이건 사고 팔 수 없다고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으면 뭘 받는 거예요? 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받는 통장 그건 A가 고생했으니까 A가 써야 되는 거지 사고 팔 수 없다고요. 주민증, 여권 사고 팔 수 없죠. 그겁니다. 그런 통장 같은 것 5가지가 있다고요. 통장과 그러니까 기타에서 4가지, 5가지 집 받는 겁니다. 사고 팔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무이사 저조 어디다 쓰시고요. 아니 뭐 이따 책에다 쓸 겁니다. 무이사 저조를 갖고 있으면 집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A 그 사람에게만 집 받을 수 있는 딱지를 준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사고 팔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A 고생했으니까 A만 그 집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속닥속닥 B 그러니까 A야 너 새 집 받는다며 내가 돈 줄게 그 딱지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B 불법 계약 그러니까 적발됐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계약 적발됐으면 A한테 집 줘요 안 줘요? 집 받을 수 있는 딱지를 있는데 돌리지 마라. 근데 불법 계약 적발됐다고요. A한테 집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 집에 B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가 정당한 소유자도 아닌데 그러니까 A 이름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무튼 해놓고 불법 계약 적발됐다고요. B 살게 해요? 내보내요? 내보내야죠. 나가라.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매매할 수 없다고요. 매매할 수 없는데 아이고 뭐 허용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속 저당은 투기가 아니죠. 나쁜 짓이 아니라고요. 상속은 애고애고 슬픈 일이고 저당은 그냥 빌려준 돈 받아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 보시면 그러니까 내문 7번 양괄 1번 뭐 2가지가 있는데요. 뭐 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기억번 매매할 수 없다. 니은번 자격도 안 되는데 거짓말로 받아내지도 마라.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양보 1번 대상행위. 누구든지 앞에다가 동그라미 기억 쓰시고요. 동그라미 기억.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 표시요. 그러니까 주택. 누구든지 앞에 동그라미 기억. 그러니까 누군지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 표시요. 주택을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 표시요.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 표시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 표시요. 양도양수. 괄호 양도양수란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 표시요.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 표시요. 제외한다. 상속저당은 나쁜 짓이 아니고 그래서 양도양수 하거나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알선은 아니되며 사선 그었고요. 누구든지 앞에 동그라미 니은요. 동그라미 니은 누구든지 거짓 표시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선화 지위 주택을 그러니까 공급 표시요. 공급받게 하거나 그러니까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첫째 줄 끝에 괄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역 직장 주택 조 동그라미요. 조 동그라미 우선 동그라미부터 하시고요. 동그라미 2번 주택 상환 사 동그라미요. 동그라미 3번 입주자 저 동그라미요. 4번의 기업권 시군구가 발행한 무 동그라미요. 그러니까 니은번 공무사업 시행으로 난 이 동그라미요. 다시 올라가세요. 박스에 동그라미 1번 끝에 조합원 지위 표시요. 조합원 지위. 2번 주택상환 사채 표시요. 주택상환 사채. 3번 입주자 저축 증서 표시요. 입주자 저축 증서. 4번의 기업권 무허가 건물 확인서 표시요. 무허가 건물 확인서. 니은번 그러니까 공무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 표시요. 이주대책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스포츠 신문에 조그만 만화 그러니까 모델이 뭐 어찌고 저찌고 하는 게 있었어요. 막 머리도 배추머리고 입술도 이렇게 튀어나오는 애가 있었는데 아무튼 맨 사고만 치고 그랬는데 아무튼 걔가 여차여차해서 승진을 했다고요. 무이사까지 올라갔어요. 옆에서 칭찬해주면 일 잘해요. 근데 옆에서 쬐끔만 교란시키면 실적이 툭 떨어진다고요. 무이사 저조 하면 안 되니까 교란시키지 마라. 무이사 저조 하면 안 되니까 교란시키지 마라 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씩 짚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책 순서대로요. 먼저요. 그러니까 조합원 지위. 조합원. 왜 조합원이에요? 무주택이어서 조합원이죠. 그러니까 그 덩어리 그대로 가라고요. 총유. 그러니까 들락날락 사고 팔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죠. 무주택이어서 조합원이니까 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교체금지니까 팔 것도 팔 수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그러니까 주택상환 사채. 아까 이제 세부적인 거 안 봤습니다만 집 받는 딱지죠. 3,500만원 주고 샀습니다. 1,500만원만 더 나오면 집을 받는다고요. 그 딱지 돌리면 100% 투기 딱지이죠. 그러니까 이 딱지 한 장이 집이라고요. 아침 먹고 땡 1,000만원이요. 점심 먹고 땡 2,000만원이요. 저녁 먹고 땡 3,000만원이요. 그러니까 100% 투기 딱지 돌리지 마라. 입주자 저축증서 지금 좀 전에 보셨듯이 A가 고생해서 부어왔으니까 금융 실명제도 있잖아요. A 이름으로 가야지 A만 그 통장을 쓸 수 있지 탱탱 놀다가 불법으로 그 통장 쓸 수 없다고요. 무허가 건물 확인서. 무허가 건물이니까 건축법으로만 따지면 그거면 그 무허가 건물 지은 사람 잡아다가 빵에 보내고 철거하고 다시 나무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래 살고 있었다고요. 일정 기간 오래 살고 있었으니까 새 아파트 돈 내고 집을 살 수 있는 딱지 한 장을 줬다고요. 불법이지만 오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그러니까 공익사업에서 가장 약자가 임차인이죠. 임차인 대책으로 이주대책으로 집 한 채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냈습니다.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임차인으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딱지를 준 거죠. 세종에서는 한 번 팔던데요. 그런 건 다른 거고요. 공익사업은 60가지가 있고 각각 법마다 한 번씩 기회를 주는 건 있습니다. 그거는 다르고 아무튼 무이사 저조 5가지를 갖고 있으면 그 집을 받는 거죠. 그 정해진 자격 A 그 사람만 그 집을 받을 수 있게 그 사람에게 준 거라고요. 공인중개사 그 사람에게 준 거랑 같은 거라고요. 이건 사고 팔 수 없다. 뭐는 제외한다고요? 상속저당은 제외한다 라고 하는 거죠. 양권 2번 위반 효력이요.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 이 딱지를 이제 선부장하고 다르게 일반적인 경우고 딱지 갖고 있습니다. 딱지 상태에서 발각되면 집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집장사랑 계약 맺었습니다. 계약 상태에서 발각되면
계약 장부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다고요. 안 준다. 잔금 다 치르고 주택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잔금 치르고 소유하고 있는데 A가 안 살고 B가 살고 있는 거 발각되면 지금까지 낸 돈 주고 집을 뺏어간다고요. B 당신 누구야? 나가. 내보내는 거죠. 안 준다고요. 그냥 안 준다입니다. 양과 2번 위반 효력. 방과 1번 국토부 장관 사업주체는 다음 각 언안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 몇이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 계약을 취소. 몇이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지위를 무효. 7번이요. 이 무이사 저조 딱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 딱지를 찾아서 뿐만이 아니라 관청에도 그 장부가 있다고요. 그 장부에다가 빨간 線긋는다고요. 계약을 취소. 7번이요. 이 B원과 집장사 A와의 계약이죠. 주택 공급 계약 체결돼 있는데 이쪽에다 얘기해서 그 장부에서 B 이름 지우라고요. 아니 그 장부에서 요 A 이름 지우라고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방과로 2번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금액을 압산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 몇이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에 주택을 취득. 몇이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금액을 지급 돈 주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돈 주고 뺏는다는 거죠. 돈 주고 뺏는다. 방과 3번 퇴거명령. 그러니까 위의 경우 사업주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 몇이요?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괄호 열고요. 쓸데없는 거 다 날리고요.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격 수령 통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택가격을 그러니까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괄호 닫고요. 법원의 공탁. 그죠? 법원의 공탁한 경우에는 주택에 입주한 자에 대해서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그죠?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첫째 줄 집값 줬죠. 셋째 줄 집값 줬죠. 법원에 공탁하면 그 사람에게 준 거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집값 줬으니까 B 너 누구야? 나가. 그러니까 B를 내보내는 거죠. 퇴거를 명할 수 있다. 방과 4번 그러니까 위반한 거 적발되면 10년 동안 누가 청약 신청도 못한다고요. 위반한 자에 대해서 10년 이내 몇이요? 10년 이내 범위에서 그러니까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 몇이요?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음 쪽이요. 방과 5번 처벌. 그러니까 공급시설 교란금지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3년 이하. 몇이요?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고 네모 8번 그러니까 양괄호 1번 그러니까 반괄호 1번 그 박스요. 자, 동그라미 1번 박스에 동그라미 1번 30호 이상 주택. 몇이요? 주택과 주택 외. 몇이요? 주택 외. 방괄호 1번 본문이 둘, 넷, 여섯, 8줄이죠. 8줄 내려와서 박스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동일 건축물. 그죠? 동일 건축물. 그 동그라미 1번 앞에다가 주상복합 쓰시고요. 주택과 주택 외 상가를 동일 건축물 주상복합 하면서 동그라미 2번 임대주택. 그죠? 임대주택 또 짓겠다고 하면 어찌고 저찌고 워낙 그 전세가 폭등하고 그러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임대주택 좀 짓자. 근데 도심에 지을 자리가 없으니까 주상복합 지으면서 임대주택 지으면 어찌고 저찌고 해주겠다. 지어요? 한 건도 없죠. 그러니까 무슨 페리용에 임대주택을 짓겠어요? 집값 떨어지게요? 할 리가 없죠. 그냥 제도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 이제 책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문제집이요. 그러니까 문제집의 이 공급 쪽부터 보도록 하시죠. 공급 쪽이 문제집에 있고요.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244쪽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집에 244쪽이요. 지금 칠판에 여기 공급이 있으니까 공급부터 보고 주택법 앞으로 가시자고요. 그러니까 244쪽. 그러니까 예, 기출문제집, 문제집의 244쪽이요. 244쪽,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주택공급과 관련해 금지되는 공급질서, 몇이요? 공급질서, 교란행위, 몇이요? 교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X요. 그러니까 7번 보시죠. 두 가지입니다. 공급질서 교란금지, 5가지, 뭐 돌리지 말라고요? 무이사 저조, 돌리지 말라고요. 두 번째요. 무이사 저조, 매매하지 마라.
그 다음에 거짓말로 받아내지도 마라. 뭐는 투기가 아니라고요? 상속 저당은 예외로 한다 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문제는 딱 두 가지 방법이에요. 요 앞에서는요, 무이사 저조를 그러니까 무이사 저조거나 상속과 저당이거나, 우선 뒷부분부터 찾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끝에 증여 표시요, 동그라미 2번 끝에 저당 표시요, 동그라미 3번 끝에 광고 표시요, 동그라미 4번 끝에 광고 표시요, 동그라미 5번 끝에 증여 표시요. 뭐는 투기가 아니라고요? 상속과 저당은 투기가 아니다. 답은 몇 번이요? 2번이죠. 답은 2번이고, 예, 무사 저조 지금 보는 거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245쪽에 1번 공급질서 교란 표시요.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X요. 그러니까 그 다섯 가지 딱지 이름만 나와 있으면 그런데 그 뭐 어찌고 저찌고 하는 행위도 있으니까 뒤로 가시자고요. 동그라미 1번 끝에 증여 표시요. 증여. 2번 끝에 알선 표시요. 그러니까 3번 끝에 양도 표시요. 4번 끝에 광고 표시요. 5번 끝에 매매 표시요. 뭐가 안 나왔어요? 상속 저당 두 가지죠. 저당만이 아니고요. 상속 저당 나오지 않았죠. 그럼 앞에 가야 되고요.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주택상환 사채 표시요. 주택상환 사채 표시하시고 4에다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2번 입주자 저축증서 표시요. 입주자 저축증서 표시하시고 저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3번 도시개발채권 무이사 저조하고 아무 관계 없죠. 도시개발채권 X요. 동그라미 4번 시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표시요. 무허가 건물 확인서 무 동그라미. 5번 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 표시요. 이주대책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요. 띵이 있습니다. 답은 3번. 2번 문제 공급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X요. 동그라미 1번 끝에 매매 표시요. 2번 끝에 알선 표시요. 3번 끝에 저당 표시요. 답 몇 번이요? 3번이죠. 4번 끝에 광고 표시요. 5번 끝에 매매 표시요. 상속과 저당은 아니라고요. 투기가 아니라고요. 상속은 애구애구 슬픈 일이고 저당은 빌려준 돈 원금과 이자 받아가면 끝이죠. 혹시 통장 가입하신 분 계신가요? 통장들 다 거의 다 갖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통장 지금 4개에서 취급하나요? 뭐 그렇습니다. 국민은행, 기업은행 또 어딘데요. 그러니까 그 계좌에 같이 연결돼 있어요. 은행에 빚진 거 못 갚으면 이 통장 돈 빼가겠죠. 저당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쪽 오셔서 그러니까 246쪽 그러니까 주택의 공급 몇이요? 주택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동그라미요. 옳은 것은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선분양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민간만 할 수 있습니다. 선분양은 민간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선분양 3글자, 5글자 뭐라고 한다고요? 입주자 모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그러니까 선분양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고, 단지 내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큰 비중이겠지만 지역 주택시장에서는 큰 비중은 아니죠.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신고를 하면 됩니다. 누구만 하고요. 민간만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모델하우스 등등등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3번) 문제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주택공사 사업주체로 복리시설 입주할 모집 3글자 뭐라고요? 선분양이라고요. 입주할 모집 하려는 경우 그러니까 시장구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단지 내 상가는 큰 비중은 아니라고요. 복리시설은 신고 맞지만 처음 시작하는 한국토주택공사 X 그 위나 앞에다가 민간 쓰시고요. 민간만 선분양, 민간만 입주자 모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아무튼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지방공사 사업주체로서 견본주택 건설하는 경우에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 몇이요? 마감자재 목록표 견본주택 각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몇이요? 영상물을 제작해서 시장구수구청장에게 제출 몇이요? 시장구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셋째 줄 끝에 화살표 2년 쉼표 보관
그러면 시군구는 그걸 2년간 보관합니다. 그러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 다 꺼내보고, 그러니까 마감자재 목록표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선분양할 때는 성건설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건설은 그 집을 가서 봤는데 실크벽지로 돼 있거나 신문지 도배로 돼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실크벽지 돼 있으면 사고, 신문지 도배로 돼 있는데 싸니까 사고,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선분양 때는 뭐라고요? 삽도 꽂기도 전에 실크벽지로 해줄게, 그런 거죠. 그래놓고 해서 나중에 다 끝나서 와서 봤더니 신문지로 도배해놨다고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실크벽지로 한다, 마감자재 목록표, 그래서 모델하우스 이렇게 다 찍어놓은 영상물을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출하라고요. 2번 맞습니다. 2번 동그라미 2번 첫째 줄이요.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그러니까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선 그고요. 그러니까 민간도 똑같은 짓을 할 때에는 공적주체나 민간이나 이래저래 할 때 둘 다 마감자재 목록표 영상물을 제공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뼈죠. 관광특구 건설공대는 50층 이상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뼈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X요. 도경관 X. 도경관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형, 그다음에 경제자구역, 관광특구, 도경관. 동그라미 4번형. 공택지, 외택지로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그렇죠?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X요. 도경관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쓸데없는 함정들 다 소용없는 얘기죠. 동그라미 4번 시작하는 곳에 괄호 열고 공택지, 외택지로서 괄호 닫고 있든 없든 다음에 다시 괄호 열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에서 공급하는 괄호 닫고 그것은 있든 없든 간에 도경관,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동그라미 4번 시도지사 X 가사ke획 승인 신청 있는 날부터 30일 X 분양가 심사위원회 몇이요?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7번 보시죠. 입주와 모집 승인이 뭐냐면 그러니까 시군구가 선분양 해도 된다. 도장측의 선분양이죠. 그 다음에 해당 단지의 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시군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시작하는 시도지사 X 시군구 시군구는 30일 X 20일 안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그러니까 구성해서 그러니까 위원들을 소집하게 됩니다. 이게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군구가 입주와 모집 승인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옳은 것은 2번. 뭐 아무튼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는데요. 됐습니다. 다음 쪽 가시고요. 248 4번 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 총주분 100분의 70 물투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선 그구요. 그러니까 사업주체 뼈죠. 사업주체로서 입주를 모집 뼈죠. 입주를 모집할 때 그러니까 시군구의 승인 뼈죠. 승인을 받아야 된다. 첫째 주 끝에 사업주체에다가 민간 쓰시고요. 누구만 선분양이요? 민간만 선분양. 따라서 그 앞에 부동산 투자회사 X 쓰시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 회사는 동그라미 1번에 써져 있는 그 회사는 민간이에요? 공적 주체예요? 공적 주체이죠. 공사가 100분의 70을 갖고 있다고요. 공사 마음대로죠. 그냥 공사기관입니다. 공사회사니까 공적 주체인 거죠. 공적 주체는 입주자 모집을 하지, 그러니까 선분양을 하지 않는다고요. 민간만.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관광특구 건설 공부하는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m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XX 어디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도경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 시도지사 X 주택가격 상승률 주택가격 상승률 물가 상승률보다 현재 높은 지역으로 집값 펄쩍펄쩍 뛰고 있다고요. 주택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할 수 있다. 이쪽 주택법 투기잡자 자본주의인데도 사지 못하게 팔지 못하게 하는 거죠. 국가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시도지사 X 누구고요?
국토부 장관이죠. 그런데 이 투기관,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 누구라고요? 국토부 장관. 투기관 지구는 누구도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도 시도지사도 지정하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누구고요?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투기관 지구만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주택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의 일부 토지에 소유권을 회복한 자, 그죠?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 소유자들이 매도 청구, 그죠? 매도 청구하려면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100분의 5 미만, 그죠? 100분의 5 미만이어야 된다. 지금 한 땅 매도 청구할 수 있죠. 몇 퍼센트 미만요? 5% 미만. 맞습니다. 4번 맞고요. 5번 사업주가 투기관 지구, 그죠? 투기관 지구. 그래서 건축권만 주택에 입주하신 데는 지위, 그죠? 지위, 매매, 그죠? 매매, 상속, 그죠? 상속. 할 수 없다, 그죠? 없다. 이런 거나 법으로 만들어라, 이 동그라미들아. 그런 거죠. 상속 X요. 상속은 그냥 외국외국 슬픈 일이지. 뭐 상속할 수 없다. 그건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7번요. 투기관 지구에서는 뭐를요? 지위를. 조정대상 지역은 뭐요? 지위를. 분양가 상한제 지위주택다. 민간택지 지위주택다. 인 거죠. 옳은 것은 4번. 5번 문제요. 주택공급 틀린 X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군수는 입주자 모집 승인 때 사업주택에서 받은 마감제재 목록표, 그죠? 마감제재 목록표 사선 그고요. 열람을 입주자가 그죠? 요구하면 이를 그죠? 공개한다. 맞죠? 처음에 선분양 때는, 처음에 할 때는 뭐 광고 때 뭐 실크 벽제 어찌고 저찌고 써놨다고요. 근데 가서 보니까 뭐 엉망진창이에요. 그 옛날 거 그거 한번 봅시다. 그거 좀 다시 꺼내줘 보죠. 이놈들 나쁜 짓 한 것 같습니다. 보자고 그러면 보여줘야죠. 그러기 위해서 아까 제출하게 한 거죠. 동그라미 2번.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계획 승인 마감자재와 다르게, 그죠? 다르게 시공 살처하는 경우 당초, 그죠? 당초 마감자재와 같은 질, 그죠? 같은 질 이하, 그죠? 이하 자재로 설치할 수 있다. OX, X요. 이하 X요. 이상이죠. 지금 누가 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애가 낸 거죠. 그러니까 뭐 실크벽지인데 뭐 신문지로 해놓는다. 그런 건 안 된다. 같은 질 이상으로 해야죠. 3번. 사업주가 마감재 목록표 자재와 다른, 그죠? 다른 마감재재를 시공 설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그죠?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래서 하려고 합니다. 그 업체가 부도파산 없어졌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좀 더 좋은 걸로 같은 질 이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 알려줘야죠. 동그라미 4번. 사업주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택지, 그죠? 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그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맞죠? 분양가 상한제와, 그러니까 공공택지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두 군데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거죠. 동그라미 5번. 도시형 생활주택, 그죠?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않는다. 맞죠? 도경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2번. 다음 쪽 와서요. 주택법상 박스 주택건설 사업주체로서의 주택조합, 그죠? 주택조합은 일반적인 게 아니잖아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에서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해서는 사선 긋고요. 기업번 이후, 그죠? 이후부터 사선 긋고요. 입주예정자 주택대지에 니은, 동안 사선 그고요. 부터 뭐 할 때까지 기간 동안 초장 시점부터 막장 시점까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그죠? 동의 없이 해당 주택대지에 전세권, 지상권, 그죠? 지상권 등기되는 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죠? 7번요. 가장 초장 시점부터 막장 시점까지 나쁜 짓 하지 말라고요.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업 주체는 출판요. 일반적인 사업 주체는 뭐 한때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때죠. 근데 주택조합은 일반적인 사업 주체는 아니라고요. 다음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사유 발생 며칠 내에 등기하라고요? 60일 안에 등기하라고요. 지금 주택조합이죠. 동그라미 1번 끝에 신청일 표시요. 동그라미 2번 끝에, 동그라미 2번 기업권 끝에 신청일 표시요. 동그라미 3번 기업권 끝에 승인일 표시요.
동그라미 4번 기억번 끝에 승인일 표시요. 동그라미 5번 기억번 끝에 승인일 표시요. 문제 지금 주택조합이죠. 주택조합은, 그러니까 다시요. 6번 문제 박스의 첫째 줄 주택조합은 돼 있죠. 주택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에서 기억번으로요. 주택조합은 신청을 해요? 승인을 해요? 신청을 하는 거죠. 3, 4, 5, XXX. 됐고요. 그럼 동그라미 1번, 2번 남았죠. 동그라미 니은 번.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주날 이후 60일까지 표시요. 60일까지 기간. 동그라미 니은 번. 소유권 이전 등기 표시요. 이전 등기. 이전 등기 날, 뭐, 그냥 1초의 차이도 없이 그때 바로 해요? 며칠까지 등기하라고요? 60일까지이죠. 등기법 60일까지 그것만 해야 한 번만 소리 나오시면 맞는 푸는 문제네요. 예. 그러니까 60일까지이죠. 예. 뭐 어떤 건 다 알아야 푸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건 공짜 문제죠. 공짜 문제입니다. 근데 주택조합, 그 괄호에, 그러니까 주택조합은 본문에 괄호에 있었다고요. 이 문제 처음 나올 때,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공법 선생님들 아무리 얘기해도 시험에 안 나온 괄호 그 세부적인까지 강의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괄호 다 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강의한 적 거의 다들 없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애고 주택조합은 뭐래, 또 아니면 주택조합은 뭔지도 모르는 채로 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뭐 아무튼 그러는 사람도 있고, 뭐 주택조합이 뭐가 됐든 간에 주택조합은 승인을 해요?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그냥 1번입니다. 그 다음에요. 251쪽에 그러니까 전매 제한이 있는데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전매 제한, 그러니까 1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이 아무튼 뭐 31가지가 있다고요. 그 31가지 갖고 시험 나온 적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지문으로, 그러니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것도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문장, 말이 안 되는 걸로 틀린 걸로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바꾸면서 수정하면서 여기 31가지에 대해서 지문을 한 두세 번을 넣어놨는데, 본 시험 우리 원래 기출문제 지문이 아니라 바꿔서 넣어놓은 거예요. 이것 갖고는 외울 수도 없고, 지네들도 못 외우는데 우리가 못 외우는데 우리들이 외울 필요 없죠. 기간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요. 갑은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 표시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는 자로서 전매 제한 표시요. 전매 제한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X요. 사업주는 지방공사가 아니고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식구들 얘기하고, 수도권은 수도권 정비계획부에 연구다. 뭐 괄호 여기서는 아무 의미도 없네요. 그래서 1번 갑에 대한 전매 제한 기산점 표시요. 기산일은 대상주택 입주자 모집을 해서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그죠? 뭐 다 쓰시죠.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이다. 맞고요. 지난번에 기본서 때 한번 봤었나요? 설명 안 드렸나요? 7번 보시죠. 그러니까 계약이요. 언제 성립되고요? 청약과 승낙이죠. 청약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승낙 의사표시, 그러니까 당첨 사실 통지해야죠. 도달해야 되는데, 도달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B1 집에 있다가 받았습니다. B2 놀러 갔다 와서 다음날 받았다고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날짜로 하면은 공법에서 규제를 하는데 한 단지에서도 사람마다 다르게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규제 시점을 맞춰야죠. 맞춰야 되는데 법률행위가 있기도 전에 날짜로 소급할 수는 없고, 요거에 가장 가까운 날짜가 언제요? 계약금의 첫날이죠. 예를 들면 5월 21일부터 5월 25일까지 계약하세요. 그러면 그 가장 첫날 5월 21일, 그러니까 계약기간 첫날부터 사고팔 수 없다. 몇 년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걸 정하는 거죠. 계약기간 첫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대상주택이 수도권의 이적으로 비투기관리 지구인 공공택지에 소재할 경우 갑에 대한 전매기간 3년이다. 그냥 3년 X가 동그라미 2번 세모요. 몰라요. 그건 책에 찾아보지도 마시고, 그냥 동그라미 2번 모릅니다. 동그라미 3번 갑이 대상주택 표시요. 주택을 전매 표시요. 전매하는 경우 한국토지택공사 표시요. 공사가 주택을 우선 매입 표시요. 우선 매입할 수 있다. 이번 보시죠. 아까 집을 파는데 집을 그러니까 개인끼리 거래로 놔두게 되면, 그러니까 이 집 팔고 차익 먹고 브라질 이민 가고 세네갈 이민 가고 그러겠죠. 집은 누가 산다고요? 공적 주체가 먼저 산다고요.
공사가 먼저 사는 겁니다. 공사가 먼저 산다. 맞고요. 동그라미 4번. 갑이 상속에서 주택을 취득해서 갑의 세대원 전원, 그죠? 전원이 주택으로 이전, 그죠? 이전하면서 한국토주택공사의 동의, 그죠? 동의를 받은 경우 갑은 대상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그죠? 전매할 수 있다. 상속과 이전 맞죠? 19 전부 맞습니다. 그건요. 예, 책을 보실까요? 책 보시면, 책의 615쪽이죠. 614쪽이네요. 기본서 614쪽. 젤류의 박스, 동그라미 1번, 세대원이 근무, 회사가, 세종에 있던 회사가 강원도 삼척으로 이사 갔다고요. 그래서 식구들 다 데리고 삼척으로 이사 갑니다. 그건 되죠. 근무 생업상 사정, 질병치료, 취약, 결혼 후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 그런데 삼척에 있던 회사가, 수도권, 수원으로 이사 갑니다. 그러면서 그 회사 직원들, 식구들 다 들어온다고요? 그거는 안 된다고요. 근무, 생업, 질병치료, 취약, 결혼 그 5가지 외울 필요는 없고 아무튼 그때는 수도권으로 들어온 건 안 된다고요. 예를 들면요. 요거 하나 갖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갖고 있는데 팔자고요. 근데 저 산골로 가는 걸 좋아할 일은 없죠. 그런데요. 지금 삼척은 그렇다 치고요. 강릉에서 지금 그 양양고속도로 뚫리고 나서 그쪽 또 난리가 아니라면서요. 강릉에서 이거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 제한 기간이에요. 거기다가 직원들이 으쌰으쌰 해서요. 중소기업에서요. 사장님, 우리 돈 더 봅시다. 이것도 팔아서 차익도 먹고 수원에다가 공장 옮기고 수원 가서 집 한 채 사면서 또 땅값 노리고 비싼 것도 노리고 합시다. 이 차익 먹읍시다. 수원으로 들어오는 건 다들 날 좋아할 거잖아요. 그 근무 등등등 근무, 생업, 질병치료, 취약, 결혼 뻔한 경우죠. 회사 옮기자고요. 그거 얼마나 어려워요. 기계값 얼마 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으로 들어오는 거는 그때는 수도권은 제외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와서요.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5번이죠. 동그라미 4번인가요? 5번이죠. 갑이 금으로 지금 몇 번을 했던 거였죠? 4번을 했던 거였죠. 4번이었고요. 갑이 상속에서 주택을 취득해서 갑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이전 상속과 이의니까 전매할 수 있다 맞죠? 동그라미 5번 근무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으로 이전할 때 전매할 수 없다 맞죠? 근무 때는 수도권은 안 됩니다. 그냥 요거까지는 아시는 거고 동그라미 2번이 답이네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요. 해설 읽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31가지를 다 외우실 거 아니면 그 시청 주택과 공무원한테 가서 강의하실 거 아니면은 그러면은 아예 읽지도 마세요. 답은 2번. 그 아래 1번 문제. 전매행위 제한 설명으로 옳은 동그라미요.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제한되는 전매 그죠? 전매에는 사선거고요. 매매, 증여, 상속, 그죠? 상속.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상속 X요. 상속은 전매가 아니죠. 이번 투기발지구에서 건설공대는 주택에 입주된 지위의 전매기간 수도권 충청권 외지역 계획은 3년. 동그라미 2번 세모하시고요. 3년 X요. 3년 X. 3년도 아니고 모르는 겁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동그라미 3번. 상속에서 추정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 X요. 전부 해야죠. 동그라미 4번. 사업주체가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공급하죠.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꺽쇠 열고요. 경우 그 다음에 꺽쇠 열고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 꺽쇠 닫고요.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 그렇죠. 부기등기 한다. 맞습니다. 7번요. 지위 돌린 거 적발되면 돈 주고 뺏는다. 주택 못 들리게 부기등기 한다. 동그라미 5번. 전매행위를 위반해서 주택 입주한 지위의 전매 그렇죠.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가 전매 불법 대금을요
매입해야 된다? 다 X요. 7번이요. 돈 주고 뺏는다고요. 지금 여기까지 낸 돈, 이때 발각되면 여기까지 낸 돈 주고 지위를 없애버린다는 거죠. 돈 주고 뺏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매입해야 된다. 그런 거 틀렸고요. 비슷한 성격이지만 구조 보시면 동그라미 5번, 해설 동그라미 5번이요. 해설의 동그라미 5번. 전명의 제한을 위반해서 주택 입주자 선정된 지위의 전매,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이 주금에 대해서 매입비용, 매입비용을 매수인에게 지급하면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 선정된 지위를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본다. 뒷문장 보시지 마시고요. 둘째 줄 매입비용을 지급, 돈 주고. 셋째 줄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돈 주고 뺏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답 4번이 되고 2번 문제예요. 지금 시간이 길어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니까 어떻게 쉬기가 그렇네요. 좀 가시죠. 2번 문제. 세대 주인 갑이 취득한 주택은 주택법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다. 갑이 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세대원 갑의 아들의 결혼으로 세대원 전에 서울특별시로 X 그러니까 근무 생업 취약 결혼 뭐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도권 안 되고 동그라미 2번 갑 표시요. 갑은 상속에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갑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은 다른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 안 되고요. 세대원 전원 동그라미 3번 갑 세대원 전원이 1년 6개월 X요. 상속가 2일 몇 년요? 2년 이상. 동그라미 4번 세대원 갑의 가족은 국내에 체류하고 갑은 에비리 이주 X 틀렸죠? 역기록인가요? 그러니까 기록이도 아니고 역기록이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갑이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는 되죠. 상속과 2일이 있습니다. 답은 5번. 그 옆쪽 3번 문제요. 그러니까 주택의 전매이 제한을 받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동그라미 1번 세대원의 근무상 사정으로 세대원 일부 X요. 수도권으로 X요. 둘 다 틀렸고 그러니까 2번 세대원 전원이 1년간 X 2년 이상. 3번 이혼으로 해서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 그한 생활에 대한 정당한 대가 맞죠? 3번 맞고요. 4번 세대원 일부 X요. 5번 상속에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 X요. 답은 3번. 다음에 4번 문제. 그러니까 전명의 제한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전매 제한 기간은 주택의 수요와 공급, 투기 우려를 고려해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고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수도권 지역으로 사업주체가 괄호 열고요.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택지 웨이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괄호 닫고요. 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두째 줄 경우에는 그 다음에 꺽쇠 열고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 꺽쇠 닫고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한다.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는 이 집은 2019년 6월 30일까지 못 팝니다. 부기등기를 다 해놓는다고요. 맞습니다. 3번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전매 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맞죠? 4번 상속에서 추정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매 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5번 수도권의 지역으로 공택지, 웨이택지, 건설공에 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사업주체 동의 없이도 X요. 그 전부 다 사업주체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전매할 수 있다. 없이도가 틀렸죠. 5번이 틀렸고 그 아래 해설 그러니까 셋째 줄 그냥 그 위에 걸 보시죠. 그러니까 위에 걸 보시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도권의 지역으로 그냥 그대로네요. 아무튼 여기 전부 다에 그 지금 해설에 4번 문제 해설에 박스가 있죠. 그 박스 바로 박스 위에 있는 문장이 있는데 그건 지금 여기 해설에 안 써져 있고요. 그 위에 있는 문장에는 그러니까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없이 그러니까 나는 상속과 이의여 그러고 그냥 제가 팔아먹고 나갈 수는 없는 거죠.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다시 문제 올라가세요. 4번 문제 동그라미 3, 4, 5 묶으시고요. 3, 4, 5 묶어서 사업주체 동의 없이도 5번이 차이네요. 답은 5번. 5번 문제요. 그러니까 255 5번 문제. 그러니까 투기관지구 몇이요? 투기관지구. 그러니까 옳은 것은.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냥 이거 쓰시고요. 투기관지구에다가 투기관지구는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토부 장관도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서로 얘기하면서 지정하죠. 국토부 장관은 누구 얘기 듣고요? 시도지사 얘기 듣고요. 시도지사는 누구 얘기 듣고요? 국토부 장관 얘기 듣고요. 그러니까 5번 문제 동그라미 1번. 일정한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 몇이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재 높은 경우 원할 시장군수구청장 XXX요. 투기관지구 몇이요? 투기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시도지사 몇이요? 시도지사가 투기관지구 지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 XXX요. 국토부 장관과 그러니까 협의한다. 그냥 이 그림이면 다 됐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투기관 지구 몇이요? 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법에서는 뭘 못 판다고요? 지위를 못 파는 거죠. 투기관중의 기존 주택 X요. 그래서 주택 X요. 전매 제한이 적용된다. 지구에서는 지위를 못 팔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주택의 분양계획 몇이요? 분양계획이 지난보다 30% 이상 증가한 곳은 투기관지구 몇이요? 투기관지구로 지정해야 된다. 30% 이상 증가 X요. 증가 X 감소 공급이 줄어야 가격이 뛰고 그 가격 차익을 노리고 투기꾼들이 설치는 거겠죠. 공급이 늘어나면 아주 흔한 게 돼버리면 그게 투기거리가 돼요? 안 되죠. 그냥 그런 국어 문제였고요.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투기관에서 건설중 때는 주택에 입주된 지위를 세대원 전에 해외로 이주하게 돼요.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에는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 쪽 와서요. 256쪽에 6번 투기관지구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투기관지구 지정 해제할 경우 그러니까 뒤에 것 싹 X요. 시군구 XXX 협의 XX 국토부 장관도 시도지사도 지정하죠. 국토부 장관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얘기하고 시도지사 지정하려면 국토부 장관과 얘기하고 서로 얘기하면서 지정한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투기관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 사선 그구요. 해당 X 지역에 거주하는 법령이 정한 수 이상의 토지 소유자는 사선 그구요. 거기까지 싹 X 관청에서 정했는데 땅 주인들이 우리 풀어주셔 그러면 그 데모 안 할 동네가 어디가 있겠냐고요. 다 풀어주셔 이죠. 시도지사에게 투기관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앞에다가 하급청에서 쓰시고요. 하급청에서 상급청에 해제를 요청하는 겁니다. 지정과 요청과 제한이 있죠. 개발법에요. 요청은 누구요? 관청에서요. 근데 여기에서는 7번 보시죠. 이거까지 더 쓰지 마시고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가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으면 누가요? 시도지사, 시군구가 우리 동네 풀어주셔. 시도지사 지정했으면 아랫사람 누가요? 시군구가 우리 동네 풀어주셔. 하급청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토지 소유자들에게 요청하라. 요청할 수 있다. 해놨다가는 난리가 아니죠. 다들 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거리가 아예 안 되고 공법에서는 안 되고 청와대 청원 들어가라고요. 청원 아무거나 다 청원할 수 있잖아요. 어저께인가는 무슨 당 해체라고 청원을 청와대에다 넣었대요.
택도 없는 소리고. 택도 없는 소리가 아니라, 아직, 뭐, 이제 거리가 안 되는 거고요. 3번이요. 국토부 장관. 표시요. 국토부 장관은 1년마다, 표시요. 1년마다. 그러니까 전문가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투기관리 지정된 지역별로 투기관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 표시요. 재검토한다. 맞습니다. 지정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다 했지만, 해제 유지 여부 재검토는 국토부 장관만. 뭐 그런 거 있고요. 큰 초점은 아닌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투기관리 제한되는 전매, 표시요. 전매는 상속, 표시요. 상속 경우를 포함하여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상속 경우를 포함하여 XXX 상속을 제외한 권리 변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투기관리 지구, 표시요. 지구에서 주택 입주된 지위, 표시요. 지위는 이혼으로 인해서 이혼, 표시요. 이혼으로 인해서 배우자에게 이전이 불가피하고 사업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전매할 수 없다. X요.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죠. 넘어갑니다. 틀렸고. 그러니까 옳은 것은 3번. 그러니까 7번 문제요. 그러니까 투기관리지구 지정 기준, 표시요. 투기관리지구 지정 기준. 바로 작년에 나왔습니다. 강의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억지로요. 그러니까 이런 뭐 숫자까지 다 외우려면 공법 한두 끝도 없는 거죠. 답은 1번 이래요. 그러니까 1번이요. 아래 해설 보시면 해설로 가시죠. 해설에 셋째 줄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 국민적 규모 이하 찌그만 집,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 이번에 가번 분양계획이 30% 이상 감소. 뭐 나머지는 그냥 글자로 뭐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쪽에 258쪽, 4쪽, 5쪽 남았으니까 끝내고 쉬죠. 좀 고생이십니다만. 258쪽에,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주택의 공급과 분양가격 설명으로 옳은, 동그라미,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 표시요.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당연하죠. 지금 집 어디 갔어요? 집 다 지웠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죠. 땅값과 콘크리트 값입니다. 1번 맞고요. 2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를 입주할 부집 세 글자 뭐라고요? 선분양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X요. 민간만 선분양 알 수 있죠. 민간만 입주할 부집 승인 받습니다. 동그라미 3번 사업주체가 복리시설 입주할 부집 할 때 시군구의 승인 X요. 상가는 덜 중요하죠. 상가는 뭐고요? 신고합니다. 4번 사업주는 공택지 표시요. 죄송합니다. 4번 사업주체 표시요. 사업주체는 공택지 표시요. 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서 입주 부집 승인을 받았을 때는 분양가격을 공시 표시요.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XXX 해야 한다. 뭐 아까 보셨던 그 얘기죠. 상식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 읽어서 그렇죠. 기본서에서 안 읽어서 그렇죠. 옆 동네는 그러니까 1억에 4억에서 집이 5억이라고요. 근데 여기는요.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1억에 그러니까 0.2억에서 1억 2천이라고요. 1억 2천인데 1억 2천에 팔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기는 5억이고요. 2억을 그러니까 분당 흔도시 우리는 판교 신도시 이것을 6억에 팔겠다. 이럴 그러니까 업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떼끼놈 거기다 팔면 안 되지. 그래서 분양가 상한선을 정한다고요. 이 선을 넘지 마라 라고 정하는 거죠. 그럼 5억 1억 2천이면 한 1억 3천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이제 관청에서 얼마를 때리고요. 한 3억을 때리는 거죠. 그래서 3억을 넘지 마라 아니면 뭐 2억을 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냥 앉아서 그러니까 꽃배기를 8천만 원 그러니까 그냥 배락을 때리는 거죠. 돈배락을 때리는 겁니다. 돈배락을 때리면서 2억 넘지 마라. 그러면 집장사 이유를 대라고요. 이 집값이 왜 2억이 나왔는지 땅값 얼마고 콘크리트 값 얼마에서 어찌고 저찌고 해서 우리 집값이 그래서 2억이다. 이유를 대라고요. 뭐 장부야 뭐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사업주체는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되고 5번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 표시요. 관광특구에서 건축권은 얼마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표시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을 받는다 X예요.
도경관에는 적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옳은 것은 1번. 259쪽이요. 그러니까 1번. 주택의 공급과 분양가 상한제. 틀린 것은 이건 뭐 지겹게 낸거 있죠. 동그라미 1번 지방공사 X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X. 민간이 입주할 부집. 그렇죠. 입주할 부집 할 때 시군구의 승인을 받는 거죠. 민간이 입주할 부집 승인을 받는 거지. 지방공사는 입주할 부집 승인 아닙니다. 1번 답이고, 동그라미 2번 사업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 바닥재, 주방, 용구, 조명기구 등을 제외, 그렇죠. 등을 제외한 부분에 가격을 따로 제시, 그렇죠. 가격을 따로 제시. 그 네 가지를 외우자는 게 아니라 옛날에 빌트인 쓸데없는 냉장고, 쓸데없는 식기세척기 다 갖다 붙여놓고 들어온 사람들 마음에 안 든다고 다 갖다 뜯어다 버리고, 그런 어쨌든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첫날밥은 자야죠. 그러니까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는 있어야 첫날밤은 잘 수가 있고, 그것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라고요. 나 니네들 그 A, B 모델 중에 나 B가 좋다, 나 A가 좋다, 아니면 넣지 마라, 내가 알아서 넣을란다, 선택할 수 있게 하라고요. 2번 맞습니다. 그러니까 3번, 4번 묶으시고요. 도경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는다. 5번 관광진흥법 관광특구 둘째 줄여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는다. 맞죠?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택지비, 표시요. 택지비는 해당 택지 공급가액에 국토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그렇고요. 7번 보시죠. 집값은 땅값과 콘크리트 값이 있습니다. 땅값 택지비 어찌고 저찌고 하고, 콘크리트 값 건축비 어찌고 저찌고 하고, 아이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갈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1번. 다음에요. 260쪽에 2번. 그러니까 리모델링 기본계획, 그렇죠.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이다. 뭐 이번 문제 세모하시고 그 날짜를 알 수는 없다고요. 날짜까지 다 외우면은 건강해칩니다. 그냥 답은 4번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문제 해설이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 이상 주민에게 공람, 그렇죠. 공람 6글자 주민에게는 정치, 공람하고 지방회, 그렇죠. 지방회 의견 드려야 된다. 이 경우 지방에는 의견 제시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뭐 그런 게 있나 봅니다. 그런 것까지 다 외울 수는 없고요. 기출문제 나온 정도만 보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러니까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저 앞부터, 그 총론부터 해서 다시 쭉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